명제. 명제는 굉장히 국어 같은 단원이야. 논리학을 다루는 거거든. 먼저 단어 뜻부터 알아봅시다. 명제와 조건. 자, 단원 제목인 명제가 무엇인가? 명제는 참과 거짓을 구분 가능할 수 있는 문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이나 먼짓이 명확하지 않은 문장들은 명제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하늘은 노랗다. 명제일까요? 노란 하늘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봄에. 항상 자,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정확한 거 해야겠다. 지구는 위성이 2개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죠. 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짓말이죠. 그죠? 거짓말이니까 이건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참 것을 판단할 수 있으면 명제라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은 잘생겼다. 거짓말이니까 명제라고요? 아니에요. 누구는 참이라고 하고 누구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참도 거짓도 아니야. 그런 건 명제가 아닌 거지. 그치? 우리가 이게 수학책이니까 뭐 선생님 잘생겼다 끝날 거 안 나오고요. 뭐 직사각형, 사각형 이런 것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OX가 판단이 된다. 자, 참은 true라고 하고요. 거짓은 false라고 합니다. true, false. 되나요? TF로 써요. 뭐 OX로 하면 안 되냐고 하는데 양키들은 OX 잘 안 하더라고. TF라고 하더라고. OX예요.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문장이 명제고 그게 아니면 명제가 아니다라고 하세요. 자, 그다음에 정의, 증명, 정리는 뭐냐? 이건 중학교 2학년 용어예요. 정의, 정리, 화살표, 증명. 정의는 참인 명제들이죠. 참으로 약속한 것.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참이니까 따지지 마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이거 명제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명제가 아니고 정의예요. 왜냐고 그건 약속한 거야. 이걸 증명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왜 정삼각형이라고 그러면은 아니 처음에 만든 사람이 정삼각형이라고 해서 이걸 정삼각형 불렀어요 라고 하는 거지. 왜 정삼각형이냐? 예쁜 삼각형 하면 안 되냐? 약속한 사람이 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정삼각형인 겁니다. 그죠? 정씨를 붙였다고 억울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정의라는 것은 참으로 약속한 것들이고 얘들은 증명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의는 뭐냐면 증명할 수 있는 참이 명제인 거야. 정의로부터 파생된 거지. 얘가 있으니까 이거야. 그럼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닭이 있으면 달걀이 있고 이런 식인 거야. 근데 우리 명제를 잘 보면 닭이 달걀을 놓고 달걀이 커서 닭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정삼각형 봅시다.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맞죠? 그죠? 참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해볼게요.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다. 그것도 참이잖아요. 그죠? 그거 둘 다 참이에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누가 먼저인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걸 약속을 해놓은 게 정인 거야. 아니? 뱅글뱅글 도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누가 먼저냐 할 때 정의가 먼저니까 우리가 정의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수많은 그 문장들이 대부분 다 정의입니다. 정의. 따지지 마, 이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하지만 정리들은 다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걸 하세요. 증명이 뭐냐면 정의가 참이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그 과정을 증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생략하고 이거 쳐요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수학은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리 중에 가장 재미있는 정리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피타고라스 그 정리죠. 그거 피타고라스 정의가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는 두 평평한 변 제곱에서 더하면 삐딱한 변이 된다. 그 피타고라스 정리입니다.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모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막 보내고 하잖아, 그지? 증명할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명제 단어는 정의가 아니고 정리들이죠, 그죠? 이 정리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건데 일단 정리도 참입니다. 거짓인 걸 정리해 놓지도 않거든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참인 명제들이야. 참인 명제들인데 이거는 참으로 약속한 것, 참인 거 이미 알려진 것, 그렇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 대신에 성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냐고요? 둘 다 정시니까 헷갈리잖아. 성질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정의와 성질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이제 이 용어를 배웠기 때문에 정의와 정리의 차이를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은 정의가 나오면 무지성으로 외우시면 되고요. 정리가 나오면 이게 왜 참인지를 꼭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이제 앞으로 수학 시간에 이거 이제 맞으니까 외워 이 자식들 하면은 이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꼭 왜 왜요? 왜 맞아요? 무엇 때문에 맞습니까? 이런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해보니까 뭐야? 안 되면은 빨리 고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까 전에 선생님 이상한 거 적어놨잖아요. 그죠? 이런 거. 이건 뭐예요? 정리예요. 정리. 알겠어요? 요거는 이거랑 같다. 그 정리입니다. 그 정리는 증명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어떻게? 벤 다이어그램에 그려서 증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이 단원에 걸쳐서 열심히 하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용어는 조건이에요. 조건. 이 조건은 미지수가 들어있어. 미지수. 미지수. 어떤 미지수에 따라 미지수 x라고 할게요. 미지수 x에 따라 참거짓이 달라지는 문장의 겁니다. 아까 전에 그 선생님은 잘생겼다. 그거는 명제도 아니고 조건도 아니에요. 그냥 헛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건을 예로 들면은 x라는 문자가 있어야 되거든. 저기 미수가 있으니까. x는 2의 약수이다. 막 이런 말 하면 이제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야겠어요. x는 2의 약수이다. 1은 2의 약수이다 하면 참이야. 2는 2의 약수이다. 참이야. 하지만 3은 2의 약수이다. 거짓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x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될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조건이라 불러. 명제는 아까 예를 들어줘야지. 예제가 1은 2의 약수이다. 이건 참이죠. 얘는 참거짓을 몰라요.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됐나요? 우리가 명제를 이름 붙일 때는 P라고 붙입니다. 명제를 영어로 proposition이라고 하거든요. proposition. 그래서 P를 따와서 P라고 이름 붙입니다. 그럼 조건은 뭐라고 하냐? 똑같이 P라고 하는데 PX라고 합니다. X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X에 1을 넣었어. P1. P1은 어떻게 쓸까? 1은 2의 약수이다.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제 참이 되는 겁니다. P3을 넣었어. X 대신 3을 넣었어. 3은 2의 약수이다. 하면은 뭐가 돼요? 바로 거짓말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3이 될 수도 있고 거짓 될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 조건은 가로 X를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됐나요? 명제는 P, 조건은 P 가로 X. 근데 봐봐. 여러분 참말을 좋아합니까? 거짓말을 좋아합니까? 대답해. 내가 원하는 건 한 가지야. 그죠? 거짓말 하면은 맴매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인 애들만 모아서 이름을 하나 붙여줄 거예요. 어떤 거? 1, 이 3 말고 이런 거. 지금 보니까 딱 봐도 1이랑 2죠. 그죠? 이거? 1이랑 2일 때만 참이죠? 그래서 걔네들을 모아놨어요. 그리고 얘가 소문자 PI, 대문자 P로 적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집합은 뭐라 부르냐? 진리집합이라 불러요. 진리집합. 이것이 진리니라. 명제가 아니지.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X들의 집합이죠. 기호로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대문자 P는 PX는 참이 되게 하는 X들. 그치? 이렇게 쓰면 진리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게 방금 전에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인 거죠. 조건 이름이 P면 진리집합은 대문자 P. 조건을 P 말고 조건 두 개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QX 이렇게 쓸 거겠죠, 그죠? 그때는 뭐 Q 이렇게 쓰면 됩니다. 소문자, 대문자. 했나요? 명제를 표현할 때는 PQR로 쓰시면 돼요. 우리 함수를 이름 붙일 때는 FGH 붙이듯이 명제를 표현할 때는 PQR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조건은 영어로 condition이라고 하는데 그냥 P라고 합니다. 단원 제목이 명제이기 때문에 그냥 P라고 하세요. 그죠? PQR로 이름을 붙이세요. 자, 그럼 이제 명제 배웠고 조건 배웠고 진리집합 배웠습니다. 명제, 조건, 진리집합 3개 배웠어. 지금 3개. 네 번째 부정. 부정은 뭘 부정하냐니까
명제랑 조건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true, false가 있습니다. 참과 거짓이 있거든요. 어디다 적어요? 뒤에 가로 열고 적지. 뒤에 가로 열고 참. 뒤에 열고 가로 참. 가로 거짓 이런 식으로 적잖아요. 그죠? 이 참과 거짓을 바꿔주는 애가 부정이에요.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not이라고 하겠죠. 그죠? not. 한글로는 아니다가 되겠지. 그래서 이 부정을 나타내는 기호가 뭐냐라고 하면 명제 또는 조건이에요. 조건은 됩니다. 명제 또는 조건의 부정이기 때문에 명제를 부정하고 싶으면 이렇게 물결 표시를 하고 P, 조건을 부정하고 싶으면 물결 표시하고 PX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가 명제의 부정이고 얘가 조건의 부정인 거죠.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읽을 때 어떻게 하냐고요? 물결이라고 읽냐고요? 아니요. 적혀 있잖아요. not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not P, not PX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정은 뭐가 달라진다고? 부정을 하면 명제 또는 조건의 참과 거짓이 반대인 문장입니다. 참, 거짓이 무조건 바뀌어야 돼요. 부정을 때렸는데 참과 거짓이 똑같으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뭔가 부정을 잘못한 거야. 부정을 하면 무조건 참, 거짓이 바뀌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네가 남자야. 부정을 하면 여자가 돼야 되는 거야. 그 제3의 성 존재하지 않아요. 이러면 내 유튜브 채널 공격당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부정은 여집합이거든. 우리가 배운 거. 그래서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봐봐. 내가 아까 전에 조건은 다른 모양 있다 했잖아. 그지? 우리 얘가 원래 PX였잖아요. 진리집합은 대문자 P입니다. 진지가 아니고 진리집합. 대문자 P.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아닌 거니까 P의 여집합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다 적어놔야겠다. 명제. 쓱. 부정을 하게 되면 not을 붙이는데 진리집합엔 여집합을 붙이면 됩니다. 됐죠? 여집합. 자, 그러면 우리가 명제 배웠고 조건 배웠고 진리집합 배웠고 부정까지 배웠습니다. 4개 배웠습니다. 이 단원에는 용어가 굉장히 많으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야 돼요. 또는과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 또는은 영어로 or 그리고는 and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오잉? 할 거 아니야? 자, 명제로 표현할게요. 2의 약수 또는 3의 약수. 2의 약수 그리고 3의 약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볼까요? 당연히 합집합이고 교집합이겠죠. 맞나요? 그래서 또는 그리고는 한글로는 그 뭐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할 때 그 짜장면 먹겠습니다. 짬뽕 먹겠습니다. 짬짜면 먹겠습니다. 이거 또는이고요. 그리고는 뭐예요? 그 동시에 먹겠습니다. 그 짬짜면을 먹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 집합으로 표현하니까 알겠죠, 그죠? 모양도 비슷하게 생겼어. 이게 합집합이니 많이 닮게 생겼잖아, 그지? 내 벤 거야. 이것저것 다 넣고 싶어, 그지? 이거 닮고 싶게 생겼죠. 이건 뭐예요? 겹치는 거 찾게 싶게 생겼어요. 모양이 뭐 캡, 모자처럼 생겼어. 이 모자처럼 위로 꺾어주시면 됩니다. 기호가 이렇게 생겼어요. 명제는 소문자로, 진리집합은 항상 대문자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얘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이 또는과 그리고가 있는데 걔를 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부정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쓱 부정을 해볼게요. not을 붙이겠답니다. 그럼 명제는 이렇게 물결 P, Q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물결 P, Q 이렇게 되겠죠? 이걸 뭐 합, 교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집합 표현하면은 P 합집합 Q의 여집합, 그다음에 P 교집합 Q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겠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얘랑 뭐랑 같을까? 전개한 디모르간의 법칙에 의해서 전개한 거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C를 나눠주면은 그러면은 요거를 명제로 고쳐보면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not을 주니까 안에 있는 게 합교가 뒤집어졌네, 그지? 이 합교가 뒤집어졌다.
합교가 뒤집어진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합교가 뒤집어진다. 라는 것에서 알 수 있어. 뭘? 또는과 그리고는 서로 부정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낫을 붙이니까 뒤집어서 쓰니까 또는을 반대말 그리고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외우면 되지. 아, 또는과 그리고는 반대말이구나. 이렇게. P 또는 Q의 부정은 P 또는 Q의 부정은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겁니다. 또는 그리고가 반대말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슬슬 어려워집니다. 자, 두 번째는 합성명제라는 거 해볼게요. 합성명제. 자, 이거 네모 1번은 지워도 될까요? 이제 네모 2번 갈 거거든. 자, 명제 조건 질집합. 그 다음에 부정과 또는 그리고 이렇게 배웠어요. 자, 네모 2번은 합성명제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인덕션이라는 단어 안 쓰고 그냥 P화살표 Q라고 합니다. 자, 이 명제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이 P화살표 Q는 이 화살표를 뭐라고 읽냐면 이면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면이다. 웃기죠, 그죠? 이 양키들은 동사가 중간에 온단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탐은 사과를 처먹었습니다 하면은 탐 먹었다 사과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P 화살표 Q 그렇게 읽단 말이야, 양키들은. 근데 우리는 동사를 뒤에 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읽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두 번 나눠서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P를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읽고요. 뒤에 Q는 결론이라고 읽을 거예요. 가정이면 결론이다.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용해서 두 개의 조건을 합친 겁니다. 그래서 조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선생님, 조건이면 여기 X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거 아니야? 그지? X를 생략해서 쓴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네모 1번 할 때는 명제는 P, 조건은 PX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걸 구분을 안 하기 시작해. 언제부터? 이때부터. 웃기죠, 그죠? 구분해서 해놓고. 불만이야? 그럼 뭐 문장에 X가 들어있으면 조건인 거 눈치 까야지 뭐 어쩌겠어. 그래서 얘는 X가 들어있으니까 다 조건이에요. 구경해볼까요? X는 2의 약수. X는 4의 약수. P랑 Q는 명제입니까? 조건입니까?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선생님이 가로 X 안 써놔도 명제예요, 조건이에요? 조건이란 말이에요. 왜? 문장 안에 미지수가 있잖아. 알겠어요? 가로 X 생략 가능? 생략해도 되겠지? 불만 없지 그래? 자, 그래서 조건 두 개. 얘는 지금 참가 여지 없어요. 왜 참가 여지 없어요? X가 안 적어져 있으니까. 그지? 근데 내가 이 두 문장을 화살표 하나로 합쳐볼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고? X가 2약수이면 X는 4약수이다. 화살표가 이면 이다였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합쳤어요. 합치니까 뭐가 됐어요? 얘는 이제 명제가 된 거예요. 조건 두 개를 합치니까 명제가 됐어요. 무슨 말? 참과 거짓이 발생되었습니다. 얘는 OX를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왜? 1은 2약수 맞죠? 그 1도 4약수입니다. 2는 2의 약수 맞죠? 그 2도 4의 약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이다. 맞아? 근데 쌤 왜 1, 2만 해봐요? 3은 왜 안 해보세요? 3을 내가 왜 할까? 앞에 있는 애들로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앞에 있는 인간들은 원소가 뭐가 있어요? 1이랑 2밖에 없죠? 뭐가? 진리집합이. 됐니? 이 진리집합의 원소들이 뒤에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뒤에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4의 약수니까 1, 2, 4죠?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1이 여기 있는지 2가 여기 있는지 판단한 겁니다. 맞습니까? 그 판단을 뭘로 한다고요? 기호 부분집합이다로 판단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이라는 뜻은 포함관계를 만족했을 때만 참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조건 두 개를 합쳐 놓으면 명제가 되고요. 그 명제의 참과 거짓은 포함관계로 확인하는 겁니다.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기호를 그려볼까요? P 화살표 Q가 참이 된다. 진리집합상에서는 어떻게? P가 Q에 포함된다. 그럼 반대로 P 화살표 Q가 거짓말이다. 진리집합상에서는 뭐가 될까요? 포함 관계가 아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두 조건을 합쳐놓으면 참과 거짓이 생기는데 언제 참이라고요? 포함 관계일 때. 언제 거짓말이라고요? 포함 관계가 아닐 때. 거짓말인 거 얘를 빨리 들으려고 들어줄게. 자, 두 번째 예제입니다. x는 2의 약수 qx x는 3의 약수. 자, 이 문장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비화살표 q x가 2의 약수이면 x는 3의 약수이다. 안녕, 반가워. 문장이 너무 어려워? x를 지워. x를 지워봐. 2의 약수들은 무조건 3의 약수일까요? ox. 안 되지. 거짓말이지. 왜 안 돼요? 2의 약수 중에 누가 문제야? 누구 때문에 포함 관계가 안 됩니까? 1 때문인가요? 아니죠. 바로 요놈. 이분이 문제죠. 얘만 없었으면 되는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니까 너한테 별명을 붙일 거야. 안 되는 이유. 발레라고 부릅니다. 발레가 안 되는 예제 줄여서 발레라 그래요. 발레가 뭐라고? 거짓임을 밝히는 예제인 거예요. 내가 검사야. 너가 범죄를 저질렀어. 신문을 할 거 아니야. 그럼 너가 이제 발뺌을 하겠지. 아, 선생님 저 안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닌데요. 그럼 내가 너의 거짓말을 찾기 위해서 야, 너가 그 정석을 연습장에 풀어왔다고 하면서 그러면 다음 시간에 그 노트를 들고 와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네가 그걸 들고 오면은 넌 참말이 되는 거고 그걸 못 들고 오면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는 예제, 거짓말인 걸 밝힌 예제를 발레라고 합니다. 이거 보고 발레라고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이거 보고 발레라고 하는데 발레가 뭔지 알았습니까? 자, 그래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단하고 싶으면 포함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다 들어있으면 참, 하나도 안 들어있으면 거짓말이라고 해주세요. 됐나요? 3번인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예요 하면은 이름이 그냥 P면 Q다야. 이게 양키들은 저거 부른 이름이 있거든. 뭐 이상한 뭐 합성 명제 뭐 그런 거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안 가르치더라고요. 그냥 P 화살표 Q라고 하세요. 가정과 결론 이렇게 하세요. 가정과 결론. 가정과 결론. 그럼 이 가정과 결론이 있는 합성 명제에 대해서 대우랑 역이 있습니다. 역대우. 이걸 3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역대우. 역과 대우. 자, 역과 대우는 언제 하냐면 이 P 화살표 Q에서만 하는 겁니다. P가 혼자 있을 때는 역이랑 대우가 안 돼요. P 화살표 Q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역 명제는요. Q 화살표 P예요. 즉 순서를 바꿨습니다. 순서를 바꾼 거예요. 가정과 결론을 뒤바꾼 게 여기입니다. 대우는 뭐냐니고요. 대우는 거기에 not도 붙였어요. 되나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했던 걸 예를 들어볼까? 얘가 2의 약수이면 4의 약수이다. 그지? 거의 역명제는 4의 약수이면 2의 약수이다. 그런 게 역명제겠죠? 대우명제는 4의 약수가 아니면 2의 약수가 아니다. 이런 게 대우명제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좀 정신을 못 차려. 역명제입니다. 자리 바꾼 거예요. 뭘 이용해서? 이면을 이용해서 앞뒤를 바꿨습니다. 대우는 뭐라고요? not도 붙여야 돼. 그러면 사약수가 아니면 이 약수 아니다. 이렇게 하면 대우가 되는 거예요. 되나요? 자, 이거 왜 할까요? 왜 자리를 바꿀까요? 할 거 아니야? 참거짓을 조사하기 위해서야. 되니?
자, 일반적으로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자동으로 참이라고 하네요. 그냥 마시면 돼요. 자동으로 참이다. 왜 자동으로 참일까? 이게 참이 되고 싶으면 앞에 거 P, 뒤에 거 Q라고 하면 P, Q가 포함관계일 때 참입니다. 맞습니까? 대우 명제는 어때요? 대우 명제는 얘가 P의 여집합이 됐고 Q의 여집합, 자리가 바뀌었으니까 Q의 여집합이고 얘가 P의 여집합이죠. 그럼 당연히 Q의 여집합은 P의 여집합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맞나요? 그래서 위에 게 참이면 밑에 게 자동 참, 위에 게 거짓말이면 대우 명제도 자동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우 명제는 항상 원 명제와 참 거짓이 같다라고 해주세요. 월 명제는 원래 명제 오리지널, 이게 원이야 원. 원조 국밥 할 때 원, 알았지? 원래 명제와 원 명제와 참 거짓이 같다. 이렇게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생님 왜 역은 왜 없어요? 역은 몰라요? 몰루, 알겠니? 역 명제는 원래 명제랑 무조건 반대가 아니에요.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not 붙이면 무조건 반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건 not이잖아. 그건 부정이잖아. 그건 not이야, not. not이랑 역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not은 not이고요. 얘는 리버스거든요. 거꾸로 하는 거거든. not은 여집합이고 얘는 순서가 바뀐 거야. 포함 관계가 반대로 된 거니까 내가 P가 Q 안에 들어간다고 Q가 P 안에 들어가는지는 몰루잖아. 몰루. 왜 몰루예요? 여러분에게 집합이 두 개 있으면 자, 이 명제는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야. 여기가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여기가 텅텅 비면 참이다. 그런 뜻인 거거든요. 그죠? 이 역명제는 뭐가 궁금한 거예요? 이 반대쪽이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영 딴 거 묻고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랑 얘는 완전 다른 문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참것을 모릅니다. 알겠습니까? 역과 대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역과 대우. 대우 복잡한데 이거 왜 해요? 할 건데 처음부터 문장이 저렇게 돼 있으면 절로 돌아가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인간이 나신 걸 자꾸 넣는 걸 잘 못하거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참만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할 때 막 몸이 심장이 막 떨리고 막 박동수가 늘어나고 식은땀이 흐르고 동공이 확대되고 사람 눈을 똑바로 못 마주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아까 전에 너 숙제 열심히 했어라고 물어봤더니 눈동자를 쳐다봤지. 눈동자를 내 눈낙 쪽으로 보고 막 딴 데 보고 하면은 아 이거 숨기는 게 있구나. 심리적으로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까 전에 또 보면은 교집합이 없지 않다니까 막 정신이 없잖아요. 부정을 막 두 번 하니까. 너는 오늘 굉장히 수업 때다가 좋지 않지 아니하지 않으니까 집에 가서 공부 더 열심히 해. 이라고 하면 내가 공부를 잘했다는 소린가 안 했다는 소린가 잘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낫이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거를 떼서 흰새로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대우명제를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 낫을 잘 못 다루기 때문에. 알겠어요? 낫을 배우는 목적입니다. 야, 오늘 배우는 거 졸라 많아. 아니, 두 개나 더 있어. 자, 5번까지 있어요. 5번까지. 자, 네모 4번이 제일 어려우니까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네모 4번은 별표 또한 쳐놓고 모든 어떤이에요. 자, 우리 아까 전에 많이 배워놨는데 계속 문장을 생략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생략하거든. 숙제해! 라는 거는 너는 지금 여기서 어디에서 받아온 숙제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걸 추천합니다. 를 생략한 거야. 알았어? 그래서 이 명제도 우리가 대화기 때문에 다 생략돼 있어요. 이거 봐봐. 아까 전에 x는 이런 거 단어 있었는데 다 생략됐잖아. 그지? 그지? x는 이약수이면 그 x는 사약수이다. 이렇게 다 생략돼 있는 거야. 그래서 생략돼 있던 그 모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든 x는 뭐뭐이다. 뭐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모든이랑 단어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요. 이게 all이란 뜻이에요. all, 싹 다 그거 뒤집어 놓은 거야. a를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됐나요? 모든이란 뜻이에요. 어떤은 이자를 뒤집었습니다. 이게 이예요. 이. 원래 이 이렇게 생겼잖아.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생겼지? 그지? 이를 집어넣었어요. 왜 이냐면은 exist를 나타낸 거예요. exist는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all은 싹 다고 이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은 싹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싹 다라는 거고요. 얘는 없진 않다. 없진 않아. 이런 거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빨리 예제 문장을 들어줘야지 여러분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그죠?
P이다. 이렇게 적을게. X 다시 부활. PX2다.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몰라. 어떻게 알아? X는 2의 약수이다. 모르잖아. 그지? 근데 내가 여기에 숫자를 하나 넣을 거야. 아까 전에 뭐 1은 2의 약수이다. 이렇게 넣을 거야. 그러면 걔는 참이지. 2는 2의 약수이다. 참이지.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X는 2보다 작은 자연수예요. 라고 해놓고 그 자연수는 2의 약수이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걸 말을 잘해야지 참이 되고 말 조금이나 잘못하면 거짓말 되겠죠? 뭐 X가 10보다 작은 자연수 이러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죠? 그 앞에 그래서 넣을 X를 정해주는데 그 X를 우리가 전체 집합이라고 하고 그 전체 집합을 정해주는 거예요. 모든 전체 집합 U에 대해 P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이 U에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럼 U가 어떨 때 P랑 똑같을 때만 참이고요. 똑같이 아니하면 거짓이 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이게 1번이야. 이제 모든 뭐라고 해야 되지? 모든 실수라고 하자. 우리는 실수. 모든 실수 x에 대해 x 제곱은 0보다 크다. 쌤 이렇게 하면은 되나? 예제가 안 좋은 것 같아. 예제가 안 좋은 것 같아. 여러분 이런 거 갑자기 어려운 거 하지 말고요. 원래 약수 배수로 했잖아요. 쉬운 걸로 하세요. 약수 배수로 할게요. 쉬운 걸로 합시다. 쉬운 걸로. 모든 집합 1, 2에 대해 그 px가 2의 약수이다. px2다. 라고 이렇게 넣으면은 쌤 이것도 이렇게 하지 말고 u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자. u는 1, 2 그다음 px 땡땡 x는 2의 약수 1, 2는 2의 약수이다 하면은 당연히 참이죠. 왜냐고요? 똑같잖아요.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니까 이건 참입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참이죠. 근데 그 u를 바꿨어. u가 1, 2가 아니고 u를 1로 바꿨어. 그러면 참일까요? 안 똑같은데? 왜? p는 1, 2라며. 안 똑같은데? 참이에요. 왜 참이냐고요? u가 왜 이름이 u야? u는 전체 집합이잖아. 전체 집합 밖에는 숫자가 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2는 사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아서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졸라 사기죠, 그죠? 그럼 어떨 때 거짓말 되냐고? u를 1, 2, 3으로 해. 그럼 이제 바로 거짓말 1, 2, 3까지 필요 없어. 1, 3으로 해. u를 1, 3으로 한다고? u를 1, 3으로 하면은 어때요? 여기 2는 u에 없는 애니까 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사라져도 안 똑같죠? 안 똑같으니까 이제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말로 해볼까? 모든 1이랑 3이라는 원소는 2의 약수이다. 1과 3은 모두 2의 약수이다.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위에 거 해볼까? 1은 2의 약수이다. 참이잖아요. 근데 1과 3은 2의 약수이다. 거짓말이잖아요. 모든 1과 3이라는 숫자는 약수다 하면은 거짓말입니다. 왜? 3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럼 이것도 잘 보면 결국 포함관계야. 같은 게 아니고 사실 포함관계야. 요게 맞아. 요게 맞거든.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잖아. 이게 앞에 있고 이게 뒤에 있어. 위에 것도 봐. 이게 앞에 있고 뒤에 있어. 앞에 있는 게 P고 뒤에 있는 게 Q야. 앞에 있는 게 조그맣고 뒤에 있는 게 커야지. 앞에가 조그맣고 뒤에가 커야지 참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생각을 해봐. 이게 전체 집합이야. 전체 집합이 왜 작아? 왜 P에 들어가? 그럴 리가 없어. P를 먹는 게 당연하지. P가 U 안에 있는 게 맞지. 그건 뭐예요? 동시에 만족하는 건 사실 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사실 포함관계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에 게 작고 뒤가 크기만 하면은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교과서에는 등호라고 써놨죠. 대신 등호가 아니면 바로 거짓말이에요. 두 개가 안 똑같으면 거짓말이 됩니다. 됐나요?
이제 어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어떤으로 바꿔볼게요. 문장을 바꿉니다. 쓱쓱쓱쓱쓱 어떤으로 바꿨어요. 어떤으로. 좀 일단 지우자. 왜냐고? 이거는 예제잖아. 우리가 필기를 할 거는 동그라미 2번에 놓고 어떤 유에 대해서 px이다. 얘는 언제 참이고 언제 거짓이 될까? 이번엔 어떤이에요. 이 어떤이란 단어는 하나만 있어도 참이라고 해준단 말이야. 하나만 있어도 참이 되니까 p가 공집합만 아니면 돼요. 대신 p가 공집합이 되는 순간 거짓말이 됩니다. 됐습니까? 예제를 빨리 들어달라고요? 아까 전에 모든 유에 대해 p이다 할 때 p가 1, 2였고요. 2의 약수. 그다음 u를 우리가 정해줬잖아요. 아까 u 1. 자, 1번 예제가 u가 1일 때 이거 참이었습니다. u가 1, 3 이렇게 하면 거짓된다 그랬죠? 맞나요? 근데 이걸 모든 u가 아니고 어떤 u로 바꿨어요. 맞나요? 나머지 문장은 똑같아요. 어떤 u에 대해서 p이다 해놓고 여기다가 u를 열심히 적으면은 u에다가 1을 넣으면 참이야. 심지어는 1, 3을 넣어도 참입니다. 왜 참이냐고요? 어떤 1이라는 원소는 2의 약수 맞잖아요. 1, 2다.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니까 이게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거짓말이었잖아. 1, 3 했을 때는 거짓이었는데 지금 1, 3은 참이야. 왜? 모든에서 어떤으로 바뀌었거든. 앞에 문장 기호가 달라지니까 참거짓이 바뀌었죠. 그죠? 그죠? 모든이란 단어는 뭐? 싹 다 들어있어야 참인데 어떤은 일부만 들어있어도 참입니다. 여기에서 느낄 수 있는 게 모든과 어떤도 서로 부정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아까 또는과 그리고처럼 또는 그리고가 서로 낫 관계인데 모든 어떤도 서로 반대 관계구나. 얘는 다 들어있어야 참인데 얘는 하나라도 있기만 하면 참이니까. 그런 어떤도 거짓말이 될 때가 있어요. 언제 때? 어떤 잠깐만 딴 걸로 해야지. 3, 4로 해야지. 3, 4 중에 어떤 원소는 2의 약수이다. 바로 거짓말이잖아 그거. 그지? 아무것도 맞는 게 없잖아. 얘는 거짓말이 되는 거죠. P는 1, 2야. 그러면은 P가 왜 공집합이냐 할 거야. 아니 원소가 있는데 왜 공집합이에요? 라고 할 거 아니야. 말했듯이 3, 4 밖에는 원소가 없어요. 얘가 전시합이니까 다 사라집니다. 공집합이라 그래요. 공집합이 되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 완전히 부정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다 들어있어야지 참이고 하나도 없으면 거짓이다. 이게 모든과 어떤입니다. 모든은 그래서 참이 되기 어려워. 거짓말이 되기 쉬워요. 숙제 다 해왔어? 거짓말이 되기 쉬워요. 왜? 한 문제라도 안 해오면 니 숙제 안 했네! 이 소리 한단 말이야. 너무 야박하다고요? 그럼 이렇게 할게. 숙제 좀 했어? 그러면은 한 문제 풀어왔거든? 그럼 숙제 한 거야. 좀 했잖아. 맞네 해라 빨리. 근데 진짜 한 문제도 안 해왔어. 안 폈어. 그러면 쌤한테 참 맞는 거죠. 그죠? 차이 알겠어요? 모든 거 어떤은? 모든은 싹 다 해야지 참인 거고 어떤은 하나라도 안 해야지만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숙제할 때는 내가 숙제 좀 해왔어 이렇게 물어볼게. 그럼 여러분은 항상 참말쟁이가 될 수 있어요. 한 문제는 풀어오겠지. 모든 어떤 잘 구분하세요. 마지막 5번입니다. 자, 5번은 요거 복습이에요. P 화살표 Q가 참이 되는 게 P가 Q에 쏙 들어올 때 이거지. 요거 두 개만 남겨놓고 다시 한번 지워봅시다. 요거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네모 5번입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안 나올 때는 두 개를 다 가르쳐 주면 졸라 헷갈리기 때문에 하나만 열심히 하거든. 자, 충분과 필요 조건이에요. 아까 전에 이 상황을 보세요. P 화살표 Q는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참이 되는 거한테만 멋있는 이름을 붙여줄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붙여줄 거냐고요? P는 Q 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줄 것입니다. 언제 이런 상황이 되냐고요? P가 Q에 쏙 들어올 때 어디가 비어서?
왼쪽이 비어서 왼쪽이 비어서 P가 Q에 쏙 들어올 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죠? P가 안에, Q가 밖에. P가 Q에 쏙 들어올 때. 그걸 P는 Q에 대한 충족권이라 이거. 그 다음에 이 P 화살표 Q 참도 적기 귀찮다는 사람을 위해서 쌍화살표 Q라고 써도 됩니다. 됐나요? 참 생략하고. 참이 등호니까 등호 화살표.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P 화살표 Q 참, P 쌍등호 화살표 Q, 그다음 P가 Q 안에 쏙 들어옴, 왼쪽이 쳐 비었어, P가 계란 노른자야. 그게 다 P는 Q에 대한 충분 조건인 겁니다. 지금 여기 적혀있는 게 다 똑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가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분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선생님, 충분이랑 필요가 졸라 헷갈립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내가 충분하면은 남한테 베풀면서 사는 거야. 알겠니? 여러분이 나중에 돈 많이 벌면은 빌 게이츠처럼 돈 많이 벌면은 기부하세요. 펑펑. 알겠죠? 여기 있네요. P는 충분하니까 화살을 주는 겁니다. P는 충분하니까 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주어예요, 주어. 주어예요, 주어. 주어. I, my, me, my. I가 주어야. 내가 충분하니까 주는 거지. 화살 쏘는 거 보이십니까? 충분하니까 주는 거예요. 근데 Q는 어때요? 굉장히 뭔가 필요해요. 화살을 받아요. 빨리 주세요. 많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좋아요 주세요. 눌러주세요. 필요합니다. 필요하면 주세요. 됐나요? 그래서 충분하면 화살을 쏘고 필요하면 화살을 받는 겁니다. 주어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누가 충분이고 누가 필요한지 알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 모든 단어와 문장과 기호가 이런 그림을 묘사하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1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잘라놔. 헷갈리니까 싹 잘라놓고. 이제는 이거의 반대 세상이에요. 반대 세상. 반대 세상. Q 화살표 P가 참이에요. Q 쌍등호 화살표 P 또는 Q는 P이기 위한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 얘네들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걸까요? Q가 P 안에 쏙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오른쪽이 쳐 비었다. 계란 노른자를 그리면 Q가 안에 있다를 나타내는 겁니다. 정확하게 반대인 걸 알겠어요? 반대 세상이야. 거울 세상이란다. 선생님,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뭐요? 둘 다 비면 어떻게 해요? 왼쪽도 비고 오른쪽도 비면 어떻게 할까?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왼쪽 오른쪽 다 비면은 그릴 때 어떻게 그려? 너네 두 명 같은 사람이구나 라고 할 거 아니야. 그럼 화살표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화살표도 양방향 화살표를 씁니다. 하나요? 양방 화살표. P 화살표 Q도 참이고 P 거꾸로 화살표도 참이야. 이 양방 화살표 여기서 나온 거야. 요렇게 합쳐서 이렇게 쓴 거예요. 뿅 이렇게 느낌이 오세요? 정방향도 참이고 역방향도 참이다. 여러분 기호를 이렇게 쓰지만 이렇게 써도 됩니다. 화살 진짜 쳐 받아도 돼요. 이거랑 같은 기호입니다. 반대 기호가 아니에요. 같은 기호입니다. 왜요? 다 P가 화살 쳐 맞았잖아요. 같은 기호입니다. 부등호라 생각하면 돼. 부등호. 부등호 이거 A가 2보다 작다랑 2가 A보다 작다는 같은 기호잖아. 같은 거 맞죠? 그죠? 같은 것처럼 생각하세요.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읽을 땐 뭐라고 했냐면 P, Q는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두 개가 똑같은 거니까 순서 상관없으니까 이기 위한 그런 거 다 생략이에요. 그냥 두 개는 같은 놈이다. 필요충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배울 때는 충분 필요 해놓고 읽을 때는 필요충분이네. 필요충분 조건. 처음에 정한 놈이 그렇게 했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았는데 왜 필요충분이라고 했을까? 왜냐면 이 문제 정의를 할 때 feel이 충만해서 그렇게 했나 봐요. 그죠? feel 충.
그래서 필요 충분이란 단어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열심히 잘 필기했으면 대표형을 여러분이 열심히 풀 거예요.